우리 동네를 부탁해. 지방선거, 정책선거가 쉬워지는 쉬운 공약 사전.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소한 소통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순서. 들어가는 글. 1. 공통. 2. 가족, 양육. 3. 경제, 산업. 4. 교육. 5. 교통. 6. 노동, 일자리. 7. 복지. 8. 주거, 부동산. 9. 기타. 들어가는 글. 쉬운 공약 사전을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를 부탁해 지방선거, 정책선거가 쉬워지는 쉬운 공약 사전은 지방선거에 자주 나오는 공약 속 단어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공통, 가족, 양육, 경제, 산업, 교육, 교통, 노동, 일자리, 복지, 주거, 부동산, 기타 등 9가지 분야의 100개 단어를 담았습니다. 분야와 단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마당 공약 이슈 트리를 참고해 선정했습니다. 쉬운 공약 사전을 통해 어려운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 선거를 위해 공약을 살펴볼 때 쉬운 공약 사전을 참고해 보세요.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그 지역의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일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의원, 지역의 학교와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 확인하기. 1. 교육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4. 지역구, 특별시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5. 비례대표, 특별시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6. 지역구, 자치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7. 비례대표 자치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총 7명을 뽑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지역구 특별자치시의원, 비례대표 특별자치시의원, 교육감 총 4명을 뽑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지역구 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특별자치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총 5명을 뽑습니다. 정책선거란? 정책선거는 선거를 할 때 무엇보다 공약을 자세히 보고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선거를 위해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신의 공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국민은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한 후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투표 안내문과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문자 인식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제출한 정당의 10대 정책,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 공보 등이 있습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후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 공보 등을 문자 인식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공약이 국민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는지에 따라 교육제도, 사회 환경도 함께 변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에게 투표해 보세요.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 policy.nec.go.kr 1. 공통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 도, 군, 구 등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선거에서 뽑힌 대표가 주민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나뉜다. 줄여서 지자체라고 부른다. 국공립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립은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뜻이다.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시설로는 국공립 치매요양병원, 국공립 유치원 등이 있다. 시립 시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뜻이다. 도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도립, 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이라고 한다. 지방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운영할 때 쓰는 돈이다. 나라를 운영할 때 쓰는 돈은 국비라고 한다. 민관 국민과 나라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민관협력은 국민과 나라가 힘을 합해 서로를 도와 일한다는 뜻이다. 공공의 사업 중에 국민과 민간단체와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거버넌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 회사 등이 참여해 나라와 함께 회의하는 모임이다. 국가가 국민과 민간단체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거버넌스를 민관 거버넌스라고 한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다. 그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조례는 도의회, 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하지만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발의도 있다. 예산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돈도 예산이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은 예산에 따라서 사용된다. 관련된 말로 재정과 재원이 있다. 재정은 나라가 돈을 모으고 쓰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예산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재원은 재정 활동을 위해 나라가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주민참여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일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예산을 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주민참여제도에는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발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 등이 있다. 인프라 사람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이다.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에는 학교, 의료 인프라에는 병원, 교통 인프라에는 도로 등이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전기 충전소가 많아져야 한다. 시범 사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에서 미리 시험해 보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이면 점차 지역과 대상을 넓혀서 정책을 시행한다. 바우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를 쓴다. 전자바우처는 카드,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다. 바우처는 돈처럼 쓸 수 있지만 특정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린 뉴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산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산업이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산업이다. 2. 가족, 양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나라가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뽑히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의 우선순위를 준다. 보육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에 내는 돈이다. 보통 어린이집에 내는 돈을 보육료라고 한다. 영유아 부모에게는 나라가 보육료를 지원해준다. 아이 행복 카드라는 전자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직접 결제,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누리과정. 만 3살에서 5살인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똑같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에 따라서 아이를 가르친다. 공동육아. 부모, 이웃, 지역사회, 나라 모두가 아이를 기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를 통해 여러 가정이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본다. 나라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장소와 프로그램과 놀이기구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육아를 하는 마을 공동체도 있다. 출산지원금.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나라가 지원하는 돈이다. 육아휴직. 어린 자녀를 기르기 위해 쓰는 휴가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 남성 모두 쓸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결혼 후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여성이다. 산후조리원. 아이를 낳은 여성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곳이다. 나라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난임. 임신이 어려운 상태이다. 부부가 계속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1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한다. 미숙아. 임신하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난 아기이다. 예정보다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이 위험할 수 있어 병원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른둥이, 조산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문화 가족. 나라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해 이루어진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가족이다.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한부모라고 한다. 3. 경제, 산업.
신성장 산업.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다. 로봇, 드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이 신성장 산업에 속한다. 비슷한 말로 4차 산업이 있다. 4차 산업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스마트 공장. 제품을 만들고 배송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관리하는 공장이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계가 갑자기 멈추거나 불량품이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 공장처럼 컴퓨터 기술로 도시의 교통, 환경,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른다. 자율주행.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달리는 것이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AI라고도 한다. R&D. 연구와 개발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의 줄임말이다. 스타트업.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이다.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로 사업을 운영한다.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도 한다. 클러스터.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는 여러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의료와 관련된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구역은 의료 클러스터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산업단지가 있다. 특구. 어떤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구역이다. 경제특구, 교육특구, 관광특구 등이 있다. 나라에서 특구가 있는 기관과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버는 돈, 직원 수 등이 대기업보다 적은 기업이다. 대한민국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교육, 건설, 출판, 예술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인센티브. 목표를 이룬 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추가로 주는 돈이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단체, 기업에게 주는 혜택도 인센티브라고 한다. 지역화폐.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골목 상권. 주택 사이 골목 주변으로 작은 가게, 시장이 모여 있는 구역이다. 요즘에 주택 주변에 대형마트, 백화점이 생기면서 골목 상권 가게의 장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양극화. 서로 다른 집단의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벌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점점 더 조금 버는 것을 소득 양극화라고 한다. 4. 교육. 스쿨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한다. 스쿨존에서는 함부로 주차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의무교육. 어린이, 청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기초학력.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이다. 읽기, 쓰기, 더하기 등이 기초학력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기 어렵다. 2022년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업을 어려워해서 학습이 늦는 학생도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평생학습.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의 주제는 직업, 문화, 미술, 체육 등으로 다양하다. 지역마다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곳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라고 한다. 무상교육. 학생이 무료로 받는 교육이다. 교복, 교과서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먹는 급식은 무상급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사교육. 학원, 가외 등 학교 밖에서 받는 교육이다. 학원에 다닐 때 드는 돈을 사교육비라고 한다. 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심해질 수도 있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공교육이라고 한다. 특성화고.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교이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관련된 직장에 빨리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종류의 학교로 마이스터고가 있다. 특성화고는 졸업 후 대학에 갈 수 있고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취직한 다음 3년간 일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줄임말이다. 과학, 외국어, 예술 등에 집중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이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이 특목고이다. 대안학교.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학교이다. 예술, 자연, 여행 등 배우는 것이 다양하다.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교 평준화. 학생의 성적 점수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제도이다. 집과 가까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을 보거나 중학교 성적 점수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고교 비평준화라고 부른다.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생기는 것을 막고 평균 학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절대평가. 학교에서 정해놓은 점수 기준으로 성적이 정해지는 평가 방법이다.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대평가는 시험 본 사람들의 점수를 서로 비교해 성적을 정하는 방법이다.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좋은 성적을 준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사용하는 내신, 수능은 상대평가 제도이다. 학생 인권 조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례이다. 학생의 권리가 적혀 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보통 복장 및 두발 자유,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교 밖 청소년.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 홈스쿨링,
진로 탐색 등 다양하다. 5. 교통. 보행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도록 만든 길이다. 자동차나 자전거는 다닐 수 없다. 점자 블록 설치, 학교 주변 보행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정비가 중요하다. 교통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다. 버스, 기차 등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것,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는 것 등이 교통난이다. 대중교통의 노선을 새로 만들면 교통난이 해소된다. 버스 공영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를 운영하면 주민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정류장을 만들 수 있다. 버스 공영제는 버스와 버스 노선이 적은 지역에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전철. 지하철보다 작고 가벼운 전철이다.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데 일반 지하철보다 돈이 적게 든다. 경전철은 보통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짧은 구간에서 운영된다. 경전철의 종류에는 트램,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나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골목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광역교통망.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버스 노선, 기차역 등이 광역교통망이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부족해 지방도시에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이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GTX라고도 부른다. 경기 파주부터 경기 화성까지, 인천부터 경기 남양주까지, 경기 양주부터 경기 수원까지의 3개 노선이 있다. 간선 급행버스.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이다. BRT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노선이 많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한다. 6. 노동,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일을 구하지 못해 힘든 사람에게 나라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공공근로에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돕는 일, 지역을 청소하는 일 등이 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대상 사업과 만 18세부터 34세 또는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대상 사업과 만 65세 이상부터 모집하는 노인 대상 사업으로 나뉜다. 취업 장려금. 직장이 없는 사람이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하는 돈이다. 취업 장려금으로 면접 볼 때 입을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주로 청년에게 지원해준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받아야 할 가장 적은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최저임금만큼은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은 평범하게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적은 임금을 정해놓은 것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0%에서 30% 정도 높다. 실업급여.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나라가 지원하는 돈이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지원해준다. 스스로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나이와 직장을 다닌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다.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돈의 60%만큼을 받을 수 있다. 인턴십. 회사의 일, 활동 등을 체험하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한다. 인턴십을 통해 그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의무 고용. 회사,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뽑을 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청년, 지역주민 등을 꼭 몇 명 이상 뽑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상공인. 작은 회사, 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비슷한 말로 자영업자가 있다. 자영업자는 혼자서 책임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7. 복지. 사회 안전망. 모든 국민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을 나라가 도와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는 국민이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 사회 서비스.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병,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있다. 지역마다 사회 서비스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다. 기본소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준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병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립의료원,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이다.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병원은 민간병원이라고 한다. 건강검진. 몸이 건강한지 검사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폐암, 위암, 유방암 등을 추가로 검사한다.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나라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소득이 낮아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독거. 혼자 산다는 뜻이다.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을 뜻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다. 고령화. 전체 국민 중 65살 이상의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고령화의 대표적 이유이다. 재난 약자.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등 위험한 상황에 특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노인,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재난 약자에 속한다. 복지 사각지대.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동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버스,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동권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라 기본권에 속한다. 탈시설.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 수 있다. 2006년에 제정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탈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국가이다. 동물복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줄이고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 돼지, 닭 등 사람이 기르는 동물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먹이며 키워야 한다. 탈, 주거, 부동산. 도심. 도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도청, 시청, 회사, 은행, 식당, 상점 등이 모여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역세권. 지하철역, 기차역 등이 가까운 지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주변에 식당, 상점, 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많다. 보통 역에서 500m 이내의 거리일 경우 역세권이라고 부른다. 생활권. 출퇴근, 등하교, 쇼핑, 여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역이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기는 등 대중교통이 좋아지면 생활권이 넓어지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KTX나 비행기로 당일에 부산에 다녀올 수도 있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고도 한다. 녹지.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풀이나 나무를 심은 곳이다. 녹지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는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땡땡 벨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지역이다. 그린벨트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관광벨트란 관광할 수 있는 곳 또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정한 곳이다. 허리벨트처럼 일정 지역을 묶어서 정했다는 의미로 벨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공공주택.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은 집이다.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주택이 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있다. 재개발. 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수도시설 등 지역의 시설도 함께 개발한다. 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낡고 오래된 아파트, 주택 등을 살기 좋게 고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소 등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가 그린 리모델링이다. 분양, 땅, 사무실, 집 등을 나누어 파는 것이다. 보통 새로 지은 아파트, 새 건물의 사무실을 분양받는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주말 농장 텃밭, 도시 양봉 벌통 등을 분양하기도 한다. 임대, 물건, 건물, 집 등을 빌려주는 일이다.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은 법을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다. 뉴타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재개발해서 새로 만드는 마을이다. 지역 이름에 뉴타운을 붙여서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린다.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등이 있다. 기존 재개발은 지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면 뉴타운으로 정해진 곳은 해당 지역의 기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 9. 기타. 젠더.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끼게 되는 성별이다. 몸과 외모의 특징으로 성별을 구분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성평등.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성별이 사회에서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협박하는 말을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다. 헤어진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사진, 영상을 함부로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범죄이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이다. 유전자 번영 농산물. 유전자를 바꿔서 만든 농산물이다. GMO라고도 부른다. 농약에 강한 유전자를 식물에 넣어서 농약에 강한 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스마트팜. 컴퓨터 기술로 온도, 물주기, 햇빛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농장이다. 컴퓨터가 농산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사람의 힘이 덜 들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컬 푸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이다. 농산물을 거두어들이고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탄소 중립. 사람이 만든 이산화탄소를 모두 없애는 것이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새로 만들지 않는 등의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 제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바람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이다. 계속 써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이다.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한다. 생태. 모든 생물과 자연 환경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뜻이다. 생태가 건강해야 사람과 동물과 식물 등이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다.